안 찍어주라. 안 찍어줘. 내 휴대폰. 촬영도 줄게. 아, 내 미치겠다. 안 쏘는다, 안 쏘는다. 시가 주라. 잠깐만. 하나, 둘, 셋. 화이팅! 소리 작다. 다음 식사도 판다. 사흘에는 네 가지를 마땅히 지키고 사는 역사자의 마땅히 지키겠다. 자, 정약용 선생님은 천주교를 믿었다는 제명 때문에 1801년 신유 사옥 때 정약용 선생 집안은 다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둘째 형 정약전이는 완도 신지도로 유해를 왔고, 정약종이는 셋째 형, 그의 아들 정하상, 정정의 매형 이수문 전부 다 소소문 밖에서 먹을 쳐서 나라에서 죽여버려. 그것은 가톨릭에서는 순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포항 장기현으로 보내버려. 근데 이때 황사형 백서 사건이 터져버려. 황사형은 정약용 선생님의 맨 큰형의 사이가 황사형이야. 큰형의 딸은 정난주고, 정난주와 황사형이는 부부관계였는데, 근데 황사형이가 자기 카톨릭 신자들을 데리고 포교 활동을 해야 돼. 나라에서 다 잡아가 버리거든. 그래서 숨는 것이 베론이라고 하는 제천으로 들어가. 베론 성지요. 제천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갖고 있게 돼요. 근데 하느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도움 요청을 편지를 띄워야 돼. 이게 프랑스로 들어가는 편지를 띄워. 그때는 카톨릭이, 프랑스의 카톨릭이 중국으로 들어와. 중국에서 예수회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사목회가 있었지. 이 사목회가 하느님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네들이 조선에 들어오면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와? 처음에 들어간 것이 중국의 주문모라는 신부님이 압록강을 통해서 오는데, 올 때 상복을 입고 들어와. 상주는 나라에서 타치를 하지 않아요. 노타치요. 그러니까 한양으로 돌아서 포교 활동을 하거든. 이때의 카톨릭 신자는 전부 다 양반이에요. 다 글을 많이 아는 사람, 유식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카톨릭을 믿게 됐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다 남인계열 사람들이야. 네. 이러니까 나라에서 노론, 벽파 사람들이 전애들 안 되겠어. 그래서 신유사옥이라는 천주교 탄압사건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정약용 선생님은 포항 장기로 갔었는데, 이때에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는 이 편지가 발각이 돼버려. 황사형은 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영리한 아이야. 17살 때 종교 임금을 만나. 근데 옛날에는 조정에 들어가려면 20세가 넘어야 조정에 들어가.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줘. 근데 17살짜리가 너무 어린데 너무 영리하니까 종조가, 너는 조금 더 커서 조정에 들어와라 하고 손을 잡아줘. 그러면 이 손은 임금님을 손을 잡았다 악수를 했다 해서 어무를 하고 다녀. 임금 어자에 매두무자야. 팔찌를 하고 다녀. 근데 능지처참을 시켜버리거든. 사지를 찢어서 죽여버리니까 나중에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 이때에 이 어무 팔찌를 보고 황사형이 시체를 찾게 됐거든. 근데 그의 부인 정난주는 제주 관비로 보내버려. 제주엔 기생으로 보낸다고. 이때 2살짜리의 사내아이가 있었어. 이 부부 사이에는. 이것이 황경한이라는 아이요. 황경한이.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나라에서 너는 누군가 따라서 제주도로 가거라 하고 보낸다고. 근데 자기 아들은 제주에서 노비가 돼. 그러니까 정난주가 자기 아들을 추자도에다 떨쳐버렸지. 그리고 저는 제주에 가서 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바닷가에서 울겠죠. 추자도의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이 울음소리를 지나가는 어민이 알게 돼. 그분이 오시성을 갖고 있으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와. 집에 들어와서 딱 옷을 벗기니까 여기가 정난주가 써놨어.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 애기 이름, 나이 딱 써놓은 거야. 이게 벌써 그거는 양반이 그 글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오시성을 가지신 분이 이 아이를 데리고 키워야 되는데 호적에 올려야 되잖아. 자기는 오시고 이 아이는 황씨거든. 그래도 너는 너가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따라서 내 호적에 올려주마. 그래서 황경한이라고 그냥 올려준 거야. 결과물이 뭔지 알아요? 주자도에 가면 황씨하고 오씨는 절대 결혼하지 않아요. 피는 나누지 않았죠. 그러나 한 호적에서 자랐어. 그래서 결혼 안 해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황사형 백서 사건으로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오는 것이 강진으로 오게 된 거지. 둘째 형은 어디로 갔어? 흑산도로 갔어. 자, 여기에 왔을 때 정약용 선생님의 주연안치 방법이야. 강진현에서는 돌아다녀도 돼. 강진현을 벗어나면 안 돼. 우리가 유배에서 제일 중형한테 주는 방법이 위리안치요. 강금이야, 강금. 추사는 이리안치도 당했고 절도안치까지 당해버렸어. 그도 섬까지 보내가지고 섬에서도 강금까지 시켜버렸잖아. 근데 정약용 선생님은 주연안치거든. 제일 안하된 방법이야. 그래도. 자, 근데 여기 왔는데 당장 그날 저녁 1801년 음력으로 11월 22일 날 엄청 추운 겨울이에요. 아무리 남쪽에 강진이 따뜻해도 바닷가기 때문에 바람 보면 칼바람이 불어요. 여기도. 이때에 갈 데가 없잖아. 근데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딱 도착했네. 여기는 현감이 살고 있는 강진 읍성의 동쪽 문 밖에 주막집이에요. 옛날에는 관하로 들어가려면 다 동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동쪽에가 객사 주막이 많은 거야. 자, 그래서 들어가서 신고를 하지. 근데 그때 이 안목이라는 현감이었어. 아주 개팍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정약용이를 가만두겠어요? 아주 괴롭히지? 그러면 이 동네를 걸어다녀. 정약용 선생님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하면은 동네에서 인심 좋은 사람들이 따뜻한 물 한 컵이라도 주잖아요. 그러면은 옆 사람이 신고해보러 관아에다가 저 유배 온 자에게 물 줬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 그게 정약용 선생님 걸어다니면은 정약용이는 나를 문둥병 환자 쳐다보듯이 쳐다봤다. 그리고 자기 집 대문을 확 걷어 닫았다. 나 너 고부한다. 안 볼겄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밖을 나오지 못해요. 이 골방에서. 그러니까 주막집 주모가 말을 하러 걸어 들어가. 저녁에. 영감님, 당신은 책을 많이 읽으신 분 같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 궁금한 것 좀 풀어주시오. 노파 뭐가 궁금해요? 나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 부부가 공이 같아서 태어나. 근데 왜 그 공이 꼭 아버지한테만 돌아가요? 왜 아버지의 성만 따라야 돼요? 아버님의 친가는 왕래가 잦는데 어머님의 애가 쪽은 왕래가 없습니까? 또 사람이 죽으면 왜 어머님이 입은 상복은 더 천이 떨어지는 상복을 입습니까? 답을 해주세요. 정약용 선생님이 주모에게 이렇게 답을 해줘.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고 어머니는 나를 길러줬어. 어머니 은혜가 바다보다고 깊다고 하지만 아버님의 자시양복, 종자, 씨앗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 주모가 듣고 있다가 반론 제기를 해. 영감님, 나는 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풀과 나무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자고 어머니는 그 종자를 길러내는 토양입니다. 종자는 토양에 떨어지면 싹밖에 자라지 않아. 그러나 수확을 많이 낸다든지 이런 훌륭한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로 자라게 하는 것은 토양의 역할, 즉 어머니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완전히 쇼크를 당해버렸지. 나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이 하찮은 주모가 정말로 명쾌한 답을 줘버리는 거예요. 나는 책으로만 공부하는 학자구나. 이 주모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일자 무식이야.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진리와 이치를 터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세상은 지식보다 지혜가 월등히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면 우리들은 다 연배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그래요. 물론 학생이니까 지식이 읒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세상에 살아갈 때 너희들이 학교 생활을 끝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할 때 훨씬 지혜라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고 내가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정약용 선생님이 그때야 자기가 사는 방의 당호를 상제라고 썼던 거예요. 자, 사, 생각 사자, 모, 용모 모자, 언, 말씀언, 동, 생동동, 사모, 언동이 사의제예요. 자, 생각은 어떻게 하자? 맑게 하자. 목, 용모는 단정히 하자. 언, 말은 적게 하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팩트 있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핵심 있는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시잘되기 없는 말을 하지 말자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행동, 동. 행동은 신중한. 네, 신중한 해야 돼 이게. 방지하지 않아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 제자를 길러내지. 이게 6명의 아이들을 길러내. 근데 6명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다 직업이 뭐냐? 아전이야. 아전은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 벼슬을 못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무슨 비전이다 공부를 하려고 하겠어. 안 하려게 해. 정약용 선생님 딱 데리고 공부를 시켜. 6명 중에 그래도 특출난이 탁 튀어난 아이가 있었어. 이 정약용 선생님이 뒷덜미를 딱 잡으면서 너 조금 남아봐. 내가 너에게 할 말 있다. 그래도 너는 제일 낯선 것 같으니까 나한테 더 열심히 공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이 황상이었어. 황상이 정약용 선생님한테 삐죽삐죽 뭐를 할 듯 말을 할 듯 말 듯 했다겠어. 너 나에게 무슨 할 말 있냐? 네 선생님, 저에게는요 3가지의 잘못된 버릇을 갖고 있어. 그게 뭐냐? 나는 머리가 겁나 둔해요. 2번째, 나는 문장력도 없어. 3번째, 나는 너무 여름을 많이 타요.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요. 이런 나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황상아, 너처럼 너의 잘못된 버릇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문제가 되지 않아. 어떤 애가 문제인 줄 아느냐? 자기 머리가 겁나 영리하다는 아이. 자기가 문장력이 엄청 특출나는 아이. 지가 친구들하고 소통을 잘한다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지 머리를 믿어버려. 지 재주를 믿어. 그래서 연습하지 않는다, 곱씹지 않는다. 이런 애가 문제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뭔지 아느냐? 우리가 밖에 너네 나가봐라. 논두렁에 물이 딱 고여서 딱 막혀있다. 부지런한 농부가 삽질을 한 번 하면 시원스럽게 뚫린다. 그건 뭔지 아느냐? 그 농부의 부지런함이야. 우리가 구멍을 뚫릴 때 뼈비단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봐라. 쉽게 뚫린다. 단점이 뭔지 아느냐? 빨리 막힌다. 그러나 아주 묵직한 몽댕이로 구멍을 뚫어봐라. 좀에 뚫리지 않는다. 그러나 장점이 뭔지 아느냐? 한 번 뚫리면은 막히지가 않는다. 이거는 그 부지런 때문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이 제자인 항상에게 한문으로 써준 것이 있어. 삼근계라고 써줘. 3개 다 부지런해야 돼. 첫째, 둘째, 셋째 다 부지런해야 돼. 이때에 황상이 이 삼근계를 자기 집 벼랑방에다 딱 붙여놨어. 돌아서서 내 스승이 부지런하라겠지, 부지런해라겠지. 이것을 실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시 부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황상이야. 이 황상을 여기서 배출을 해. 근데 황상은 앞에 닉네임이 붙어있어. 다산이 사랑하는 내 제자 황상. 정약용 선생님, 당신 스승께서 돌아가신다게 이덕화다게 황상이 여기서 가잖아. 남양주 두물머리, 남양주잖아. 정약용 선생님 고향이 두물머리까지 가. 여기서 18일이 걸려요. 걸어서 갔는데 스승님이 돌아가실 줄 알았더니 얼른 안 돌아가셔. 이제나 저제나 안 돼. 나 강진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 돌아가시니까 돌아서서 우리 집 가야지. 먼 길에 과천, 경기도 과천쯤에 왔는데 스승님이 돌아가셨다는 기별을 받게 돼. 이때에 돌아서서 남양주로 갔지. 거기서 3년 상을 치르고 나. 이때에
정약용 선생님의 큰아들의 정학연이야. 학연이가 이러잖아. 황상에게. 황상아, 너희 집 집안하고 우리 집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로서 맺자. 그래서 만든 것이 정황개첩이라고 나와. 이게 다산이 강진에서 와서 샀다가 돌아가신 지 200년이 되었을 때, 그때의 정황개첩의 정시 문중에서는 누가 갖고 있냐? EBS 방송국의 국장님이 정손이에요. 이분이 정황개첩을 갖고 있어. 황씨 집안에서는 영인에서 식당을 하고 계셔. 이분도 정손이야. 이분이 정황개첩을 갖고 있어. 그래서 강진구청으로 들어온 거예요. 군수실로. 두 집안이 딱 편하잖아요. 글씨 하나 저만 나간다. 지금 우리가 복사라도 했겠지만 옛날에는 두부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이 정황개첩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정약용 선생이어서 사의제는 6명의 애기들을 가리키면서 이 중학집 주모가 제일 많이 제공해준 음식이 아욱국이야. 그래서 저기가 지금도 된장 아욱국이 나온 거야. 주 메뉴가. 자, 그래서 여기서 4년간을 살아요. 이 주모의 따뜻한 아욱국을 먹으면서 꽤 긴 세월을 살죠. 오갈 데가 없고 그 추운 겨울에 온 정약용이는 어디 가서 거론뱅이가 됐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말하면 진짜 어디 가서 머슴을 하든지 살아가야 방법을 찾았겠죠. 그러나 천사 같은 주막집 주모가 이 골방을 줬을 때는 주모도 이음하죠. 유배온 자에게 거처지를 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주모가 보통 주모가 아니야. 대포가 보통이 아니야. 보통 여장부가 아니었어. 그래서 이 주모에게는 딸 1명과 아들 1명 있어요. 아들이 관아로 출퇴근을 해. 잔일을 해. 이 정보를 많이 듣고 와. 그래서 스승인 정약용 선생님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근데 정약용 선생님이 여기에 딱 계시는데 지혜자들이 무슨 소리를 알려줘. 갈밭에 바닷가에는 아줌마가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성기를 잘라버렸어. 이것을 피가 뚝뚝 떨어진 성기를 들고 관아에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통곡해. 그 소리를 듣게 돼.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니까. 그랬을 때 정약용 선생님이 여기서 애절량이라는 시를 쓴 거야. 슬플 애자, 절단할 절자, 양기야, 남근이야. 절단해. 시가 이렇게 써. 갈반마을 젊은 여인 울음도 서러워라. 관아의 문 내다름에 하늘 보고 통곡하네. 출정에 나간 남편은 못 돌아올 수 있지만 옛부터 남자 양기 자른다는 말 들어보지 못했더라. 시아버지는 이미 죽어서 백골이 돼버렸는데 거기에가 남자락에서 백골징표라는 세금을 매겨버려. 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거기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해서 군모에 실려버려. 군인 명단에. 그래서 항구첨정이라고 세금을 매겨버려. 누르랑자 이쁘자 막 태어나이는 입술이 노랗거든. 황달기가 있잖아. 자, 그렇게 됐고 세 번째 남편이야. 그러니까 시아버지 죽어본 시아버지 인자 태어난 아들 남편 이 3대가 군보에 실리니까 세금 안 낸다고 이정이 와서 그 집에 총 재산인 단벌소 1마리를 끌고 가버려. 그러니까 남편이 눈이 뒤집혀서 칼을 갈고 방 안으로 뛰어들자 붉은 피가 낭자구나. 애기 낳는 채로구나. 애기 낳는 채로구나. 벌써 자기 성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삼정의 문란시대예요. 엄청 핍박받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그 시대였어요. 이걸 정약용 선생님이 애절약이라는 시를 썼었고 강진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심서잖아요. 500권이 넘는 책을 쓴 것은 인제 들어와서 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 세금을 제대로 안 걷어. 더 많이 걷어가버려. 이때의 정약용 선생님이 행정하는 사람의 지침서다. 이 목민심서잖아. 민을 기르고 보호를 해줘야 돼. 그네들이 더 집어갖고 가버리거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던 것을 봤기 때문에 18년의 유배 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책 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은 2012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물이 된 거야. 자, 드뷔시, 헤르만 헤세, 루소, 정약용이야. 세 사람은 다 유럽 사람들이야. 정약용이
여기는 우리 한국의 코리아 조그만 나라야. 이 나라에서 18년 동안 강진에서 그 엄청난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물인데, 강진에서 사실 때 40살에 오셔갖고 58에 유배가 풀려서 가시잖아. 그때 동안에는 강진 사람 때문에 다산이 그래도 살았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그러나 지금 250년이 지나서 보면은 강진은 다산 때문에 먹고 살아. 엄청나요. 공무원 1년이면 10,000명이 오잖아. 공무원들이 청년교육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사의대 이야기하고 차에 타고 밥 먹으러 오면 시간이